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이에요. 해양물류 스타트업에서 COO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2년 전 회사에서 영국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런던에서 법인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원래는 1년 계획이었는데 2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동안 아내 지혜와는 화상통화와 카톡으로만 연락했어요. 마침내 모든 업무가 끝나고 귀국 날짜가 정해졌을 때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지혜에게는 다음 주에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주일 일찍 돌아와서 깜짝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서프라이즈는 처음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수요일 오후였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지혜가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지 상상하면서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 신발장에 제가 모르는 고급 남성 구두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제로 보이는 굉장히 비싸 보이는 구두였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지혜가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을 수도 있잖아요. 거실로 들어갔는데 소파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영국 가기 전에 있던 패브릭 소파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로 바뀌어 있었어요. 가격이 몇백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은 소파였어요. 제가 보낸 생활비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었죠. 욕실에 가서 더 놀랐어요. 세면대에 프리미엄 남성용 면도 용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쓰던 브랜드가 아니라 훨씬 고급스러운 브랜드였어요. 면도기, 애프터 쉐이브 로션, 심지어 비싼 향수까지 있었어요. 이때 지혜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기쁨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보, 왜 벌써 왔어요? 다음 주에 온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지혜의 모든 표정을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반응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깜짝 선물로 일찍 왔어. 그런데 이 구두는 누구 거야? 아, 그거요. 회사 후배 거예요. 얼마 전에 술 먹고 토해서 구두를 맡겨뒀어요. 소파는 언제 바꾼 거야? 지난달에 바꿨어요. 여보가 없으니까 심심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지혜가 거짓말할 때 나오는 습관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눈을 못 마주치고 손으로 목을 만지고 말끝을 흐리는 거요. 지금 지혜가 정확히 그 행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밤에 지혜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집 안을 살펴봤어요. 침실 서랍을 열어보니 제가 본 적 없는 롤렉스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시계 뒷면에 JT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 이니셜은 HDY인데 JTH는 누구 이니셜일까요? 지혜의 휴대폰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패스워드는 그대로였어요. 통화 기록을 보니 하나의 번호와 유독 자주 그리고 길게 통화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수요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통화 시간도 보통 1시간 넘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국제선 항공사 기장 장태현이라는 사람의 번호였어요. JTH 이니셜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장태현의 부인이 노윤서라는 사람이고 도에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보니 JTH와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패턴이 보였어요. 수요일마다 장태현과 긴 통화, 비싼 선물들, 그리고 지혜의 당황스러운 반응.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회사 후배들이랑 자주 만나나 봐. 아니에요. 가끔 회식할 때만 만나요. 그럼 수요일마다 늦게 들어오는 건 뭐야? 지혜의 얼굴이 또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회의가 길어져요. 중요한 프로젝트거든요.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영국에서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지혜를 그리워했는지, 매일 화상통화를 하면서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정작 지혜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실패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성공한다는 것.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로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것. 두 번째로 장태현의 부인 윤서를 만나볼 것. 세 번째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 이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하게 된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모든 고통이 결국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마치 사립탐정이 된 것처럼 장태현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어요. 장태현은 대한항공 국제선 기장이었어요. 입사 15년 차의 베테랑 조종사로 주로 유럽과 미주 노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집은 분당의 고급 아파트였고 아내 윤서와 중학교 2학년 딸 지은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SNS를 통해 확인해 보니 장태현은 완벽한 가정남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가족 여행 사진, 딸의 생일 파티 사진, 아내의 도예 작품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최근 6개월간의 게시물을 자세히 보니 가족 사진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항공사 스케줄도 조사해 봤어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국제선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장태현이 담당하는 노선들의 출발 시간과 지혜와의 통화 시간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지혜와 수요일 오후 3시에 이 시간 동안 통화한 날 장태현은 오후 6시에 파리행 비행기를 조종해야 했거든요. 이상했어요. 조종사라면 비행 전 몇 시간은 반드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비행 3시간 전에 이 시간 동안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깊이 파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장태현이 실제로 비행하지 않은 날들이 있었어요. 항공사 내부 사정상 조종사가 대기조로 배치되거나 휴가를 낸 경우였어요. 그런데 그런 날들도 수요일이었고 지혜와 통화한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항공업계에서 일했던 대학 동기에게 연락했어요. 태연아, 혹시 장태현이라는 기장 아나? 대한항공 소속인데. 아, 장태현? 알지. 실력은 좋은데 요즘 좀 이상해. 왜? 어떻게 이상한데? 원래 성실하고 가족 얘기 자주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수요일만 되면 꼭 개인 일정이 있다고 해. 비행 스케줄 바꿔달라고 자주 요청하고. 정확히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장태현은 수요일마다 자신의 비행 스케줄을 조작하거나 대체 조종사를 구해서 지혜와 만나는 시간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장태현이 어떤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지혜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수요일이 되었어요. 지혜는 아침부터 뭔가 들떠 보였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골랐어요. 운동복이나 편한 옷 대신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까지 신었어요. 오늘 어디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시에 끝나?
늦을 것 같아요. 저녁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짓말 패턴이었어요. 눈을 피하고 손으로 목을 만지고 말끝을 흐리는 거요. 지혜가 나간 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장태현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1시쯤 장태현이 집에서 나왔어요. 조종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오늘은 장태현의 비행 스케줄이 없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 걸까요? 장태현을 따라가 보니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프라자 호텔이었어요. 로비에서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종사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호텔 직원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30분 후 지혜가 나타났어요. 아침에 입고 나간 원피스 차림 그대로였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목격하니까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호텔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 어떤 건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게 망가질 수 있었거든요. 대신 모든 걸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 층수까지 다 기록했어요. 이 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어요. 장태현은 여전히 조종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지혜는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키스를 했어요. 짧은 입술 키스가 아니라 연인들이 하는 진짜 키스였어요. 저는 그 모습까지 다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날 밤 지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미팅 어땠어? 힘들었어요. 복잡한 프로젝트라서. 내일도 미팅 있어?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기로 했어요. 수요일에 한 번씩. 정확히 장태현과 만나는 주기와 일치했어요. 이제 장태현의 거짓말 패턴도 확실해졌어요. 조종사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마치 비행 업무가 있는 것처럼 아내를 속이고 실제로는 지혜와 만나는 거였어요. 조종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불규칙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하기도 쉬웠을 거예요. 며칠 후 또 다른 수요일, 이번에는 두 사람이 호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이었어요. 더 은밀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옮긴 거였어요. 펜션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 스위트룸을 예약했더라고요. 1박에 30만 원이 넘는 비싼 방이었어요. 이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겠다 싶었거든요. 장태현의 아내인 윤서를 만나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피해자로서 함께 진실을 밝혀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갑자기 찾아가서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 피우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윤서의 도에 스튜디오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도자기 수업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까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장태현의 아내 윤서를 만나기 위해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도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접근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윤서의 도예 스튜디오 온도는 분당 정자동에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니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이었어요.
도자기 수업도 하고 한쪽에는 작은 카페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전 저는 스튜디오를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곳곳에 꽃이 장식되어 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윤서가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웠어요. 윤서는 작업대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었어요. 집중해서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도자기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수업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완전 초보예요. 윤서는 친절하게 스튜디오를 안내해 줬어요. 다양한 도구들과 가마, 작품들을 설명해 줄 때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분도 도자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자연스럽게 가족 얘기를 꺼냈어요. 윤서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남편은 워낙 바빠서요. 조종사거든요. 국제선이라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해외에 나가요. 힘드시겠어요. 혼자 육아하시고 딸이 중학생이라서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외롭긴 하죠. 윤서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니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정작 장태현은 해외 비행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요일에도 비행 있으세요? 수요일은 항상 있어요. 정기 노선이라서 보통 늦게 들어와요.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장태현이 수요일마다 해외 비행이 있다고 아내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첫 수업을 받으면서 윤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15년 결혼 생활, 딸 지은이 이야기, 그리고 요즘 남편의 변화에 대해서도 털어놨어요. 최근에 남편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있을 때 저랑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냉담해졌달까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딸한테도 예전만 못하고요. 정확히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가족에게 더 냉담해지는 거죠. 2시간 정도 수업을 받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꺼냈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제 아내도 요즘 뭔가 달라졌거든요. 어떻게요? 2년 동안 영국에 있다가 최근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윤서가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끼리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윤서가 먼저 제안했어요. 스튜디오 한쪽 카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스튜디오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윤서 씨, 어제 제가 말씀드린 고민이 있잖아요. 사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윤서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제 아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혹시 윤서 씨 남편일 수도 있어요.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장태현과 지혜가 호텔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이 남자분이 윤서 씨 남편 맞나요? 윤서가 사진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예요? 제 아내예요. 서지혜라고 해요. 순간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어요. 윤서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확인한 건 최근 몇 주지만 통화 기록을 보면 1년 넘게 지속된 것 같아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어요. 충격을 받았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수요일마다 해외 비행이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군요. 네, 실제로는 제 아내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혼자서 딸을 돌보고 외롭다고 투정 부렸던 그 시간들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섞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호텔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모습, 펜션으로 향하는 모습까지. 윤서는 모든 걸 조용히 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내셨어요? 영국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일을 했어요. 조사하고 분석하는 게 제 전문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 윤서 씨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잖아요. 윤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 해야겠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죠. 다음 수요일에 다시 만날 텐데 이번에는 더 결정적인 현장을 잡아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도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어요. 윤서의 목소리에서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충격받고 당황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딸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은이는 똑똑한 아이예요. 이미 아빠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죠. 맞아요.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윤서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윤서를 만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믿고 지금까지 혼자 딸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반대로 장태현과 지혜는 1년 넘게 계획적으로 불륜을 저질러 왔어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도자기 수업 받고 왔어.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려고.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윤서와 함께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영국에 있는 동안 지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정작 지혜는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사랑을 키우고 있었다니. 그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윤서라는 든든한 동료가 생겼고 함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 다가왔어요. 윤서와 저는 전날 밤 자세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분담해서 미행하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지혜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샤워를 오래 하더니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어요. 옷장에서 옷을 고르는데도 한참 시간을 들였어요. 결국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나왔어요. 오늘 특별한 일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있어요. 임원들도 참석한다고 해서 신경 써서 입었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오래 연습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집을 나선 후 저는 바로 윤서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나갔어요. 예상대로 원피스의 하이힐이에요. 저쪽도 준비하고 있어요. 조종사 유니폼 입고 나가려고 하네요. 윤서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위해 유니폼까지 이용하는 걸 직접 보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날까요? 저는 지혜를 따라 나섰어요. 지혜는 평소에 가지 않던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강남 쪽이었어요. 윤서도 별도로 장태현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오후 1시쯤 두 사람 모두 강남의 한 호텔 근처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프라자 호텔이 아니라 더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어요. 아마 장소를 바꿔가면서 만나고 있었나 봐요. 윤서와 저는 호텔 로비 반대편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장태현이 먼저 도착했어요. 조종사 유니폼 차림으로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호텔 직원들이 예의를 갖춰 인사했어요. 15분 후 지혜가 나타났어요. 검은 원피스가 정말 우아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우아함이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속이 뒤틀렸어요. 두 사람은 로비에서 짧게 인사하고 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모습이 마치 진짜 연인 같았어요. 윤서가 제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참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제 남편이 맞아요.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저런 표정으로 다른 여자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의 배신을 직접 목격하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 해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윤서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처음에는 충격받고 당황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려는 강한 결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희는 호텔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조종사분과 함께 온 분이 자주 오시나요? 아, 네. 최근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오세요. 항상 스위트룸을 예약하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몇 달 동안. 모든 게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어요. 2시간 정도 기다린 후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장태현은 여전히 단정한 조종사 모습이었지만 지혜는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화장도 조금 번져 있었고요. 호텔 로비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따라갔어요. 주차장은 상대적으로 한적했어요. 두 사람은 지혜의 차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키스를 했어요. 짧은 인사 키스가 아니라 진한 키스였어요. 마치 오래 사귄 연인들처럼 자연스럽고 애정 어린 키스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윤서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눈물을 참으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키스가 끝난 후 장태현이 지혜의 뺨을 어루만지면서 뭔가 말했어요. 지혜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정말 진짜 연인 같았어요. 마침내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장태현은 자신의 차로, 지혜는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완벽한 거짓말을 시작할 준비였어요. 윤서와 저는 근처 카페로 가서 오늘 일어난 일을 정리했어요. 정말 충격이에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저런 모습은 처음 봐요.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오늘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다음 주에는 더 결정적인 현장을 잡아보죠. 윤서의 얼굴에서 처음의 충격은 사라지고 대신 단호한 결심이 보였어요. 더 이상 속고 살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날 저녁 지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언제나처럼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어요. 미팅 어땠어? 힘들었어요. 임원들이 까다로워서. 고생했네. 내일은 일찍 쉬어. 고마워요. 샤워하고 올게요. 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키스하던 입술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늘 찍은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객관적인 증거였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감정에만 휘둘릴 수는 없었어요. 윤서와 저, 그리고 윤서의 딸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계획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만나는 모습이 아니라 더 확실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두 번째 수요일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윤서와 함께 더 대담한 작전을 계획했어요. 단순히 만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했거든요. 지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바디로션까지 발랐어요. 향수도 평소에 안 쓰던 걸 뿌렸어요. 오늘도 프로젝트 미팅이야? 네, 오늘은 더 중요한 미팅이에요. 계약 관련된 일이라서. 몇 시에 끝날 것 같아? 늦을 거예요. 아마 밤늦게까지 할 것 같아요. 지혜의 거짓말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시간까지 여유롭게 잡아놓고 있었어요. 지혜가 나간 후 윤서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가방까지 챙겨서 나가네요. 가방까지.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 계획인 것 같았어요. 저희는 각각 따로 출발했어요. 지혜를 따라가니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경기도 가평 쪽이었어요. 1시간 정도 운전한 끝에 한 펜션 앞에 도착했어요. 청평호 힐링 펜션이라는 곳이었어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누군가에게 들킬 염려가 적은 장소였어요. 윤서도 조금 뒤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대기했어요. 오후 2시쯤 장태현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조종사 유니폼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가방도 들고 있었어요. 정말로 하룻밤을 보낼 계획인 것 같았어요. 지혜와 장태현은 펜션 로비에서 만났어요. 서로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포옹했어요. 정말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체크인을 하는 모습도 지켜봤어요. 장태현이 신분증을 내밀면서 예약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방키를 건네주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서가 제 옆에서 떨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어요. 정말 하룻밤을 보내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저희는 펜션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했어요. 혹시 저희도 방 하나 예약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오늘은 다 찼어요. 내일이면 가능한데요. 아까 들어간 커플은 어떤 방을 쓰나요? 저희 친구들인데. 203호 스위트룸이요. 정말 좋은 방이에요. 203호. 저희는 그 방 번호를 기억해 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희는 더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니 203호 창문이 보였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203호 앞까지 갔어요. 문틈으로 작은 녹음기를 댔어요.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지낼 거야? 장태현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남편한테 이혼 얘기할 타이밍을 보고 있어.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이혼 얘기를 하고 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윤서랑 지은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나도 고민이야. 특히 지은이는 아직 어리잖아.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날 수는 없어. 두 사람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호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런 펜션도 비싸. 빨리 정리하고 함께 살자. 그러게. 내 남편은 영국에서 돈 좀 벌어왔을 텐데 재산 분할 받으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제 돈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2년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말이에요. 윤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끝내죠.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제 직접 대면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윤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룸서비스입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가운을 대충 두른 장태현이 나타났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윤서의 목소리였어요. 차가우면서도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윤서야, 이게 아니야. 뭐가 아닌데요? 국제선 비행은 어떻게 됐어요? 컨디션 조절은 잘하고 있고요. 장태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뒤에서 시트를 두른 지혜가 나타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똑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왜 여기에? 프로젝트 미팅은 잘 됐어? 저도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네 사람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1년 넘게 이렇게 만났던 거죠? 장태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윤서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당신이 해외 비행한다고 해서 혼자 딸 키우고 있었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이런 곳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오늘 녹음도 다 있어요. 지혜와 장태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제 변명할 시간도 끝났어요. 윤서가 장태현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지은이는 제가 키울 거고요. 윤서야,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1년 넘게 저를 속였잖아요. 저도 지혜에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야.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발각된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저희 네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펜션을 나서면서 윤서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겠어요. 당연하죠.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후의 해방감도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하고 추측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펜션에서의 현장 목격 후 며칠이 지났어요. 윤서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딸 지은이였어요. 지은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서가 스튜디오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아직 중학교 2학년인데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는 생각보다 성숙한 아이 같던데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빠에 대한 실망이 클까 봐 걱정돼요.
윤서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어떤 부모든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만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윤서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지은이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윤서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지은이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 저도 아빠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관심이 없어졌거든요. 예전에는 제 학교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부모가 숨기려고 해도 아이들은 분위기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하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특별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윤서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도윤 씨 큰일 났어요. 지은이가 학교 방송에서. 무슨 일이에요? 점심시간 방송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이 연락 주셨어요. 지은이는 학교 방송반 회장이었어요. 평소에도 방송에 관심이 많고 또래 아이들보다 말솜씨가 뛰어났어요. 그날 점심시간 지은이는 교내 방송을 통해 자신이 직접 쓴 글을 낭독했어요. 안녕하세요. 2학년 노지은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방송실에서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시작했대요. 우리는 모두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라고 배웠어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관계라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교내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신뢰를 깨뜨릴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다른 가족들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지은이의 방송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해요. 가족을 배신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요. 특히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결의가 느껴졌어요. 가족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아픔은 오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 있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방송을 듣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숙연해졌대요. 저는 오늘부터 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거짓말이 없는 진실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지은이의 방송이 끝나자 교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지은이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방송이 끝난 후 많은 선생님들이 지은이에게 다가와서 격려해 줬어요. 지은아, 정말 용감한 선택이었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냈구나. 엄마를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담임 선생님도 지은이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지은아,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니? 선생님, 저희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1년 넘게요. 지은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엄마와 살 거예요. 선생님이 놀랐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차분하게 받아들인다니. 힘들지 않니?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한테 큰 힘이 될 거야. 그날 오후 장태현이 학교에서 온 연락을 받았어요. 딸의 방송 내용을 전해 들은 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장태현은 지은이를 불렀어요. 지은아,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아빠 할 말 없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 아빠를 많이 따랐던 지은이의 변한 모습에 장태현이 당황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은아, 아빠는 1년 넘게 엄마를 속였잖아요. 저도 속였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거짓말하면서. 지은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많은 걸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다른 아줌마 만날 때 엄마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 봤어요. 지은아, 아빠도 힘들었어. 힘들면 가족한테 말했어야죠. 다른 여자 만나는 게 해결책이에요. 15살 소녀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지적이었어요. 장태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빠, 저는 엄마 편에 설 거예요. 지은아, 아빠도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왜 엄마를 배신했어요? 저는 이해 안 돼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아빠, 저는 엄마랑 살 거예요. 아빠가 다른 아줌마를 선택했으니까 저는 엄마를 선택할게요. 그 말을 듣는 장태현의 마음이 어떨까 싶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딸에게까지 상처를 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며칠 후 윤서가 저에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정말 의젓해졌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훌륭한 딸이에요. 윤서 씨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어려서부터 진실의 소중함을 안 거네요. 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은이한테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은이의 용감한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들은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들까지 지은이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다고 들었어요. 가족의 문제를 숨기고 혼자 고민하던 아이들이 지은이의 방송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였어요. 지은이는 이후로도 방송반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가족, 신뢰, 용기 같은 주제로 많은 방송을 했고 또래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학생으로 인정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어른들이 실수하고 상처를 줘도 아이들은 그것을 딛고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현명하고 용감할 수 있다는 것을. 지은이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이후 법정에서도 큰 힘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을 향한 용기가 결국에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지은이가 보여준 거였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됐을 때 저희는 법무법인 라움의 최연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친구 추천으로 찾은 변호사였는데 가정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증거가 정말 완벽하네요. 최 변호사가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영상, 사진, 녹취록, 호텔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99%예요. 영국에서 배운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의는 생각하지 않아요.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고 싶어요. 윤서도 동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최 변호사가 전략을 설명해 줬어요. 도윤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장태현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윤서 씨는 이혼 소송과 양육권 확보에 집중하시고요.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통지가 갔어요. 며칠 후 장태현과 지혜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최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얼마를 제시했나요? 도윤 씨께는 위자료 3천만 원, 윤서 씨께는 2천만 원을 제시했어요.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어요. 거절하겠어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어요. 합의를 거절하자 상대방 변호사가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도 거절했어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서울가정법원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긴장이 됐어요.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거든요.
지혜와 장태현도 각각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어요. 두 사람 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재판부가 입장하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어요. 원고 측에서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최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법정에 제출됐어요. 호텔에서 찍은 영상부터 시작해서 펜션에서의 사진, 녹취록까지 모든 게 공개됐어요. 특히 펜션에서 녹취한 대화 내용이 재생됐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지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남편한테 이혼 얘기할 타이밍을 보고 있어.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날 수는 없어.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장태현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남편은 영국에서 돈 좀 벌어왔을 텐데 재산 분할 받으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이 부분이 나올 때는 정말 분했어요. 제가 영국에서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일시적인 감정의 실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어요. 1년 넘게 지속된 관계를 일시적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호텔과 펜션 이용 기록도 제출됐어요.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결정적이었어요. 장태원이 비싼 선물들을 지혜에게 사준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피고 장태원은 롤렉스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액세서리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피고 서지혜에게 선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정리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호텔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난 사실을 증언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셨어요. 항상 스위트룸을 예약하시고 2-3시간 정도 머무르셨습니다. 펜션 직원도 마찬가지로 증언했어요. 하룻밤 묵고 가셨어요. 부부로 보였습니다. 윤서의 딸 지은이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중학생이 법정에 서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지은이는 당당했어요. 아빠가 수요일마다 거짓말했어요. 해외 비행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아줌마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실망했어요. 엄마와 저를 속인 게 화나요. 앞으로 누구와 살고 싶니? 엄마와 살고 싶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지은이의 증언이 끝날 때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15살 아이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피고 측이 최후 변론을 했어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1년 넘게 지속된 불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배신 앞에서 사과는 공허할 뿐이었어요. 최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인상적이었어요. 혼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입니다. 피고들은 그 약속을 1년 넘게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명확한 배신행위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불륜은 그 죄질이 더욱 무겁습니다. 피고 장태현은 딸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불륜을 지속했습니다.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금전으로도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배상을 통해 정의를 구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결일이 왔어요. 저와 윤서 그리고 지은이가 함께 법정에 갔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 서지혜와 장태현의 불륜 관계가 1년 2개월간 지속된 사실을 인정한다. 이는 일시적 실수가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배신 행위로 판단한다. 원고 한도윤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위자료로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70대 30으로 한다. 피고 장태현은 원고 한도윤에게
상간자,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노윤서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자녀 노지은의 양육권은 원고 노윤서에게 인정한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도 더 많은 배상을 인정받았어요.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가정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분류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윤서가 제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덕분에 정의를 찾았어요. 저도 윤서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은이도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거짓말 없는 가정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한편 장태현과 지혜는 법정을 나서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 장태현이 항공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 사직하게 됐다고 했어요. 지혜도 직장에서 입지가 좁아져서 결국 퇴사했다고 들었어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진실이 승리했고 정의가 구현됐다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윤서와 지은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뜻깊었어요. 거짓말과 배신의 상처를 딛고 진실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글로벌 사업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새로운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윤서는 도예 스튜디오 온도를 확장했어요. 기존 공간의 2배 크기로 이전했고 카페 공간도 더 넓혔어요. 수강생도 많이 늘어서 대기자가 있을 정도예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오히려 작품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윤서가 말했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이 예술적 영감으로 승화된 거였어요. 특히 이번에 개최한 개인전이 큰 화제가 됐어요. 상처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주제로 2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어요. 전시 오픈일에 저도 참석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윤서의 작품들은 고통과 치유,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 작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관람객이 물었어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인 거예요. 일본의 킨츠기 기법을 응용했어요. 상처가 있었던 자리가 오히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윤서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처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간다는 철학이 감동적이었어요. 전시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전시회네요. 작품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요. 작가의 스토리를 알고 보니 더 감동적이에요.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지은이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학교에서 방송반 활동을 계속하면서 더욱 성숙해졌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엄마, 저 고등학교 가면 방송 관련 동아리 활동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윤서가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요. 한부모 가정이 된 게 오히려 모녀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지은이는 저에게도 종종 안부를 물어요. 도윤 삼촌,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어. 지은이는 어때? 공부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엄마가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열심히 하게 돼요.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윤서의 새 전시회 개막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꽃다발을 들고 갔어요. 축하해요. 정말 멋진 전시회예요. 고마워요. 도윤 씨 덕분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어요. 전시회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윤서의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특히 메인 작품인 새로운 시작이라는 도자기 조각품이 인상적이었어요. 깨진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의 의미가 뭐예요? 한 관람객이 윤서에게 물었어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깨져도 상처받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았어요. 윤서의 대답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전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였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윤서와 지은이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삼촌 치킨 먹으러 가요. 지은이가 제안했어요. 좋지.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세 사람이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얘기, 작업실 얘기, 회사 얘기까지.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은이가 윤서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래? 왜 그런 것 같아?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가끔 슬픈 표정을 지으셨는데 요즘은 항상 웃으세요. 지은이의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도윤 삼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게 됐어요. 도윤 삼촌,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지은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든지 물어봐. 삼촌이 우리 엄마 좋아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와 윤서가 모두 당황했어요. 지은아,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윤서가 당황해하자 지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얼굴 빨개졌어요. 그럼 정답이네요. 이 아이가. 삼촌도 엄마 좋아하시죠? 눈빛으로 다 알 수 있어요. 15살 아이의 관찰력이 무서울 정도였어요. 지은아, 어른 일에. 어른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일이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족이라니? 삼촌이 우리랑 함께 있으면 진짜 가족 같아요. 엄마도 저도 행복하고 삼촌도 행복해 보이고. 지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나쁜 아빠 때문에 힘들었는데 삼촌이 나타나서 모든 게 좋아졌어요. 이게 운명 아닌가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은아, 엄마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좋은 사람과 행복하세요. 지은이가 윤서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삼촌도 나쁜 아줌마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이제 우리 엄마랑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제 손도 잡았어요.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지은이의 순진무구한 제안에 저와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지은이 말이 맞았거든요.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지은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엄마, 성급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삼촌 없으면 우리 둘 다 외로워할걸요. 지은이가 오히려 어른보다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서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지은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윤서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처음에는 같은 피해자로 만났지만 이제는
이제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확인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봐요. 네, 급할 것 없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신중해야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함께 겪어온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몇 달 후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가장 기뻐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아직 결혼한 건 아니야. 시간 문제예요. 이미 가족 같은데 뭘. 지은이의 말처럼 저희는 이미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은이의 학교 행사에도 함께 참석했어요. 한편 지혜와 장태현은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지혜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고 장태현은 항공업계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근황은 더 이상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도윤 삼촌, 저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지은이가 또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든지 물어봐. 언제 프로포즈 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와 윤서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지은아, 그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엄마, 너무 소극적이에요. 좋은 사람 놓치면 어떡해요? 지은이가 오히려 저희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윤서와 지은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싶었어요. 1년 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됐어요. 배신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서로를 치유해주면서 더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무엇보다 지은이라는 훌륭한 아이와 함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세 사람의 손을 잡고 앉아있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 느꼈던 평화로움과 행복감이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배신과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가족으로 끝나게 됐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혜와 장태현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소중한 것들을 잃었지만 저희는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행복을 찾았어요.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준비가 됐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에 집중하며 살아갈 거예요. 윤서와 지은이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만들어갈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